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동요구 진행자인 정신호 사회복지사입니다. 뭔가 엄청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 드네요, 대표님.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새로운 게스트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직원이 아니고요. 동네 지역 주민분을 섭외를 했는데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간단하게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윤 기자입니다. 저는 인문학 강사를 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 오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소개 감사드리고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상담 사연으로 들어가서 게스트님께서 혹시 감미로운 목소리로 사연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둥이맘이면서 직장맘입니다. 오늘 저의 고민은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과의 갈등에 대한 고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큰집 며느리로서 많은 친척들 속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또한 먼저 참고 배려하고 인내하는 성격으로 자라왔습니다. 앞에 나서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특별히 욕심도 없고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어 예전과는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을 만나면 한없이 작아지고 표현도 서툴러지면서 위축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좀 더 강하게 어필해야 하는 것도 알고 저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고 조절해 나가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사람과의 사이 중에 먼저 배려해주고 친절하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살면서 물론 나와 맞는 사람들하고 지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나의 의견을 제대로 어필하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늘 저만 참는 것 같은 이 기분은 왜일까요? 속상합니다. 긴 사연 잘 들어봤고요. 혹시 이제 사연을 딱 듣고 나서 저희 센터장님은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가지가 많은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나무. 그 뭔가 좀 이렇게 복잡하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럼 네. 복잡하다는 의미는 이 사연을 주신 분이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들겠다. 며느리로서 또 엄마로서 다둥이 엄마로서 또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으로서 네. 여러 가지 고민이 하나로 다 복합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 이제 그림을 그려보고 내용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포커싱을 하고 집중해서 나갈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갈등이라는 요소가 공통점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갈등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사연자분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혹시 우리 게스트 우리 선생님은 혹시 이런 부분에서 갈등에 관련돼서 좀 어려움이 있으신 적은 없으셨나요? 곳곳에 있었죠. 사람이 살면서 고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네네. 가장 큰 고민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나 제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내용의 고민을 하고 계셔가지고 갈등 해소의 문제를 한번 다루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사회자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뭐 직장 상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뭐 시부모님이 계시거나 장인 장모님이 계시진 않기 때문에 네. 그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이 되진 않지만 저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람과의 사이 중에 먼저 배려해주고 친절하게 맞는 게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치관적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저도 제 가치관이 거의 이거와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런 분들을 하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어서 공감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연을 들으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또 저는 평화주의자로서 논쟁을 싫어한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일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성격의 어려움일까요? 아마 그 굉장히 평화주의고 또 어떤 순종적인 이런 거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기질적인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기질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네. 이 내용을 통해서는 선천적인 기능이 싸우는 걸 좀 싫어하시고 그 다른 사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셔서
아니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참지 뭐. 네. 그래도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참아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질의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또 하나는 이 사연을 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친정 어머니가 큰집 며느리로서 또 많이 참고 사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은 저희가 이렇게 한 추측을 해보면 기질적으로도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후천적으로 어머니의 그 저희가 얘기하는 현모양처 어떤 그런 모양의 어머니의 모델을 보시고 자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남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못하거나 그냥 참는 게 미덕인 걸로 많이 이렇게 지내오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이분은 굉장히 착하다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네, 예, 그렇겠죠. 참 순하다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자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착한 며느리, 또 그렇죠. 직장에서 착한 동료. 직원 동료. 예. 그러면 여기서도 말씀하셨지만 혹시 착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착하다고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뭐 좋죠. 나쁘다는 말보단 착하다는 말이 좋으니까. 그렇죠. 나쁘다 이거보다는 착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저는 나를 이용할 수 있는 면을 보였지 않았나. 저는 네. 그런 생각도 해요. 그것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착하다라는 말 속에는 그 착하다는 말을 듣다가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 착한 말, 착한 행동을 들으려고.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착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얘기를 못하고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하면 관계가 깨지거나 분위기가 안 좋아질 거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마음이 많이 있으셔서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라는 모습이 아닐까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 읽어보니까 배려하고 참고 인내하는 성격입니다.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좀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를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MBTI 성향을 이야기하면 내향형의 분인 것 같아요. 내향형의 특징은 생각을 많이 하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점심 드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질문을 받으면 에너지 방향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몇 시지? 내가 배가 고픈가? 아침에 뭐 먹었지? 점심에 뭐 먹을까? 라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신중하게 얘기하다 보니 권위적이고 어떤 나라 성향이 다른 사람들은 속도가 빠릅니다. 식사하셨어요? 하나, 둘, 셋. 제 얘기 못 들으셨어요? 하나, 둘, 셋. 저 무시해요? 예를 들어서 네. 4초와 7초의 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4초 안에 대답이 안 나오면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내 얘기 못 들었나? 이 사람이 나 무시하나?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면 질문을 받은 이 사연자처럼 내향적인 분은 또 생각을 하고 이분이 왜 질문을 하지? 난 대답하려고 했는데 왜 소리를 높이지? 왜 화를 내고 끝냈지?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이야기의 속도 면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조금 빠른 사람이라고 하고 내향형에 조금 속도가 느리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제가 내향적인 성격이라 대답을 늦게 하고 좀 굼떠다라는 네네. 그런 모습으로 한다고 하면 그거는 연습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그런 모습을 알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서 어려움을 내 스스로 느끼고 있고 네. 상대도 느끼고 있다는 네네.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의도적으로 연습을 통해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를 아마 학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것도 좋은데 실전에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되게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이러면 됩니다. 아주 쉽네요. 네. 왜냐하면 외향적인 사람들, 속도가 빠른 사람들은 질문을 하면 대답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대답이 안 나오면 상상을 합니다. 내 말을 못 들었나?
나를 무시하나? 이 사람이 왜 그러지라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 그 질문에 대해서 나 지금 생각하고 있어. 좀 기다려줘. 라고 표현으로 하면 잠시만요. 라는 표현만으로 내 얘기 들었고 생각하고 있구나를 알아서 안심이 돼요. 그래서 이 갈등의 부분에서 권위자나 어떤 부분에서도 직장 상사분이나 시어머니나 어떤 권위자가 편하게 하라고 해도 사연자분처럼 이렇게 내향적이고 평화를 사랑하시고 이런 분들은 말을 붙으면 못하세요. 잠시만요 라고 시간을 벌어 두시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네. 저도 써먹어봐야겠네요. 네, 그거는 의뢰하신 분뿐만 아니라 네. 우리들 누구나 모두가 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이 네. 글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표현해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거를 잘못하면 착한 사람이다가 보니까 잘 참고 배려해 주고 하는 그런 분이다가 보니까 나를 이용해 먹나? 시대가 변해서 착하면 안 되겠네. 내가 독해져야겠다. 내가 다 나만 건드려봐. 내가 화가 다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또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분 성향으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죠. 이런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참다 터졌을 폭발. 때 잘못하면 밥상을 뒤집어 엎는다거나 아니면 짐 싸갖고 나가신다거나 그 전에 이야기를 해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참고 참다가 터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민을 의뢰할 정도로 자신을 알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줄 수 그렇죠. 있잖아요. 긍정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뭐 표현하세요. 그러면 표현하다가는 이게 연습이 안 되고 못하다 보니까 표현이 과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둥이면서 직장맘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갈등 얘기를 하시면서 다둥이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둥이를 키우면서 되게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둥이 얘기는 안 하시고 계세요. 저희가 육아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지만 이거보다 더 힘든 게 대인관계, 갈등이에요 라고 하니까 이 부분 플러스 보이지 않는 양육에 대한 문제는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못 참으면 이제는 터지게 돼서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거는 터지기 전에 갈등 해결이라는 거를 보면요 저희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6단계의 갈등 해결의 어떤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보니까 도피라는 겁니다. 갈등이 딱 부어지면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갈등은 늘 존재를 하지만 그냥 도망가 버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 문제는 계속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상대방을 제거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지우거나 그래 걔야 지서라 그래도 귀찮은 간다 그런 것처럼 그냥 무시하거나 뭔가를 해서 그냥 상대방을 없애버리는 제거를 하는 겁니다. 좋은 방법일 것 같기도 해요, 요즘은. 그렇죠. 할 수 있으면 내가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긴 한데 네. 조금 단계로 높아질수록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선택하면 좋지만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의 어떤 의사소통, 갈등 해결을 쓰고 있나를 보면 되겠죠. 세 번째 단계를 보면 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힘을 기르거나 아니 협박을 하거나 뭔가를 해서 상대방을 내 발밑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부간의 갈등에서 그 며느리가 밥상 한번 뒤집으면 이거 큰일 나는 안 건데 되죠. 그러면 이제 어렵게 되죠. 그래서 정복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떤 힘이든 뭐든 해서 나를 이렇게. 세 번째는 삼자 위임입니다. 너랑 나랑 갈등이 있어서 너무 해결이 안 되니까 삼자. 내 편 만들기.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고부 갈등이라고 얘기하면 남편이 중간에서 시어머니는 내 아들, 며느리는 내 남편. 그래서 남편의 역할이 또 중요하게 됩니다. 어디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족이 평화가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서 남편의 스트레스가 또 높아지겠죠. 다섯 번째 단계는 타협입니다. 타협이면 내 의견과 상대방 의견을 반반씩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한 발 가고 당신도 한 발 와. 그래서 여기에서 만나서 반반씩 이렇게 만나는 거를 타협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협의죠.
합의를 보는 건데 내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갈등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갈등은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없앨 수는 없지만 같이 이야기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좋은 것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는 괜찮은 의견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감정을 섞거나 이분에게 이제는 참지 마세요. 그러는 방법이 안 되고, 왜냐하면 원래의 성향이 잘 참으시고 그 평화를 유지하는 쪽으로 많이 신경 쓰는 분이시기 때문에 솔루션을 참지 마세요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드렸던 I 메시지인데요. 너 때문에 그래.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평화를 좋아하고 좀 양보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용당하는 것 같아. 그게 내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를 표현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이게 내향적인 분, 또 평화를 좋아하시고 갈등을 회피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나만 희생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보면, 그러면 평생 희생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게 일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보면 굉장히 조그만한 일로 이렇게 사건이 터지게 되니까. 무조건 배려해야 되고 왜 나는 네네. 참아야 돼 하는 이 마음이 이렇게 그렇죠. 계시잖아요. 고민으로 올라와 네네, 있을 네. 때에는 이제는 조금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아, 나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참았는지, 참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안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도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저희가 이제 맞춤형 솔루션이다가 보니까 네, 이분한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자기 중심으로 좀 사세요. 네. 자기 표현을 하세요. 그렇죠. 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걱정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10번 중에 1번 얘기를 하실 거니까. 이것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 표현한다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해보고 표현해보고 그 조절을 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라고 하는 자기 어떤 표현들을 연습해서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분한테 힘을 저희가 팍팍 실어들어서 네.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엄청나게 고민하시고 고민하시고 10번 참았다가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굉장한 용기를 내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혹시 만약에 그러면은 아까 그 잠시만요 말고 그 외에 만약 이분께서 조금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 네. 하신다고 하시면은 좀 어떤 방식으로 좀 이렇게 나아가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런 네.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좀? 뭐 이거는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스타일을 본인 걸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세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줄도 아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라는 그 말 한마디를 상황 속에서 쓸 수 있다고 하면 그건 굉장한 발전이죠. 잠깐만요 라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호흡을 한번 가다듬을 수 있고, 확 소리를 지르고 막 싸우고 막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를 대처할 수 있는 순간을 벌일 수 있고, 또 조목조목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현장에서는 안 되고 돌아가서 내가 그때 그 얘기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는 그 시간을 잠시만요 라는 표현으로, 지금 내가 어떻지? 지금 심장이 두근거리구나. 왜 심장이 두근거리지? 내가 평화를 사랑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 내가 평화가 깨질 것 같구나. 사실은 그 말을 해도 평화가 안 깨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나랑 다른 사람들의 갈등은 감정하고 사고를 분리해서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논쟁이나 어떤 다툼이 그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사건을 중심으로 얘기가 가능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걸 사고형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요 감정을 싫지 않고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굉장히 이성적. 네, 이성적인 분. MBTI에서는 사고형이라고 하는데, 감정형은요 논리적으로 연습을 하고 노력해도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것 때문에 논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이라는 표현은 내가 이렇게 했던 거를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갈등 상황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 분리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요즘에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의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장 시절이잖아요. 김장철이다가 보니까 김치 때문에 이게 많이 가족들의 일이 터집니다. 시어머니는 김치를 담아서 하고 싶어서 너희들 좀 내려와라. 그런데 바쁘죠. 그리고 며느리들은 요즘엔 김치도 잘 안 담그고 가족이 적기 때문에 김치를 사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다 먹는 며느리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시어머니를 보면 아니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김장할 필요 있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서로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들 그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정리하는 시간으로 마지막으로 각자 의견 멘트 한 번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인간관계만큼 힘든 것도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람을 가장 상처받도록 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잊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무뎌지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연의 주인공이신 분은 진짜 본인의 문제를 잘 알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는 게 능사는 아니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면서 해탈의 경지에 오르시는 게 아니라 가끔은 이제 웃으면서 저희가 또 내색하면서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파이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게스트님께서 마지막 멘트 네,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게 되는 이런 것을 만들지 않기 위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잠깐만요, 잠시만요 하는 요것을 스스로 실천해보고 매일매일 실천해보고 자기 자신을 찾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갈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연자분이 이제 사연을 주시는 이 일이 많이 힘든 상황인 겁니다. 이건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표현하는 거 연습을 좀 해주시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